나를 닮은 목소리로 박완서. 우리나라는 흔히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고들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너무 섬세하고 미묘하다. 같은 섭씨 20도라도 봄의 20도와 가을의 20도가 다르다. 밤낮의 길이가 같다고 해도 춘분의 햇빛과 추분의 햇빛은 그 밝음, 부피가 확연히 다르다. 멋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 편안하고 튀지 않기 위해서만도 옷이 필요한 나라이다. 아무리 없애도 나도 결국은 기본적인 것은 또 장만을 해야 한다. 소유를 줄이기 위해 없앤 게 아니라 새 것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없앴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 책만 해도 그렇다. 내가 갖고 있는 책은 내가 필요한 정도나 관리 능력의 벅찬 양이다. 장서가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고 희귀본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읽고 좋았던 책, 앞으로 읽어야지 싶은 책, 두고두고 다시 보는 책, 사전요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책만 가지고 있으려 해도 그게 여의치 않다. 정성스러운 서명이 든 책도 버리게 되지 않고 장정이 견고한 전집류도 꽂아놓은 게 그럴듯해서 못 버린다. 결국은 잡지류를 제일 먼저 솎아내게 되는데 나중에 찾아볼 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잡지류이다. 같은 작품이 중복돼서 나온 걸 갖고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최근의 것을 남기고 예전 것을 처분하는데 그건 요새 나온 것일수록 활자가 크기 때문이다. 장서로서의 가치 같은 것은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고 읽을 것을 전제로 한 책 아니면 내 서재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렇게 수시로 책을 솎아내곤만 서재가 넘쳐 딴방까지 책이 널려 있다. 이사할 때나 여행할 때 책이 제일 무겁고 부피가 나가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나 죽은 후에 그게 자식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것 같아 책더미 사이에 망연히 서 있을 적이 종종 있다. 내 딴엔 옷 가지고 그릇이고 책이고 제때제때 없애느라고 중노동도 불사하건만 나 죽은 후까지도 남아있을 내 소유물은 이렇게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다. 부피가 안 나가는 소유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얼마간의 돈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만 해도 그렇다.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너무 오래 살지도 말고 남들이 조금은 아깝다고 애석하게 여길 나이에 죽고 싶은 게 나의 마지막 허용이라지만 나라고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 몇 년씩 병석에 있다가 죽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랴. 예금 통장은 그럴 때에 대비한 약간의 목돈이지만 그걸로 남을지 모자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모자라면 자식들에게 미안한 노릇이지만 남거나 천복으로 앓지 않고 죽어 고스란히 남는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복이 될까? 서로 우애가 그만이던 자식들이 약간의 불로소득 때문에 행여 의가 상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제 분수에 맞게 잘들 사는 자식들에게 불로소득이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할지도 모르지 않나. 만일 내가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어디다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하라고 미리 유서를 써놓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다가 피식 웃음이 난다. 내가 죽으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아무것도 내게 아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봉사하던 내 육신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마당에 그까지 푼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왜 하랴. 재산에 대한 유언은 결국은 죽어서도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권리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렇다고 미리 없애자니 역시 노후 걱정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죽는 날은 미래 어느 지점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이 가까워지는 것과 비례해서 내 안에 생명력도 착실하게 소진되고 있을 것이다. 생명력이 소진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조금씩 작아지다가 죽음과 동시에 소실돼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내가 꿈꾸는 죽음은 고작 그 정도다. 그러면서도 꿈도 크다고 생각한다.